여러분, 저는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팠던 모습이 있습니다. 70이 넘은 어느 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저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까요? 그분의 눈빛에는 서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가장 깊은 고통은 가난도 질병도 아니라 자기 존재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이라는 것을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자식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말은 잘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 의견만 따르는 것 같을 때요.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인정받고 싶어지는가? 그리고 그 욕구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평생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교수라는 직함이 있었고 제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년 퇴임을 하고 나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아직도 나는 같은 사람인데 왜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을까요? 명함 한 장이 없어졌을 뿐인데 세상은 저를 다르게 대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역할과 지위에 의존해서 존재감을 느끼는지를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회사에 다닐 때는 부장님, 이사님 소리를 들었는데 퇴직하고 나니 그냥 동네 할아버지가 된 느낌. 자식들이 어렸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 말씀이 절대적이었는데 이제는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라는 말만 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 그 서운함, 그 허전함을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겪었으니까요. 제가 본 노년의 사람들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한쪽은 끊임없이 인정받으려 애쓰다가 지쳐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한쪽은 인정받지 못해도 담담하게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똑같이 나이를 먹고 똑같이 사회적 지위를 잃었는데 왜 어떤 사람은 평온하고 어떤 사람은 괴로워할까요? 저는 80년 가까이 이 문제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문제는 그 욕구를 어디에 두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칭찬에만 의존한다면 우리는 평생 배고픈 사람처럼 살게 됩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인정하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인정받을 기회가 많았습니다. 일을 하고 성과를 내고 자식을 키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정이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아무리 애써도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 많은 경험과 지혜가 쌓였는데 오히려 덜 인정받는 것이요. 이것이 노년의 역설입니다. 어느 날 저는 한 노인복지관에 강연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80이 넘으신 분이었는데 손을 꼭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저는 평생 착하게 살았어요.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셋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자식들은 저를 귀찮아해요. 명절에도 빨리 가라고 눈치를 줘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라고 위로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저는 정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착각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희생하면 자식들이 평생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분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희생이 무의미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희생에 대한 보상을 자식에게서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 보상은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나는 선한 삶을 살았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분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발견한 첫 번째 진실입니다.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의 인정을 먹고 살았습니다. 부모의 칭찬, 선생님의 격려, 상사의 인정, 배우자의 고마움. 그것들이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이르면 그런 인정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외부의 인정을 더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인정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평생을 남의 시선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자기 인정으로 전환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정년 퇴임 후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누가 저를 초청하지 않으면 서운했고, 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화가 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살면 내가 불행해진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의식적으로 연습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누구의 인정도 바라지 않겠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겠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마치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니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 자유를 느낀 순간을 저는 기억합니다. 어느 학회에서 제 의견이 무시당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기분이 상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 저 사람들은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구나.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생각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인정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자식입니까? 친구입니까? 사회입니까? 그 인정이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불행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다른 사람의 손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스스로를 인정할 때 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인정한다는 것이 독선이나 고립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사람들과 교류하고 의견을 나눕니다. 다만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제 가치가 다른 사람의 반응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습니다. 70 중반의 남성분인데 평생을 교사로 사셨습니다. 정년 퇴임 후 그분은 시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좋은 시를 쓰면 문예지에 투고했는데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낙담했습니다. 내 글이 형편없나 보다.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썼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기는 문예지에 실리려고 시를 쓰는 게 아니라 시 쓰는 행위 자체가 좋아서 쓴다는 것을요. 그 후로 그분의 시는 달라졌습니다. 더 자유로워지고 솔직해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분의 시가 문예지에 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정을 구할 때는 오지 않던 인정을 내려놓으니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발견한 두 번째 진실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인정을 덜 바랄수록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인정을 갈구하는 사람은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그 간절함이 때로는 억지스럽고 부담스럽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자기 길을 묵묵히 가는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 여유가 오히려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자석처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제가 실천한 방법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내가 한 일 중 하나를 선택해 스스로를 칭찬하십시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나는 산책을 30분 했다. 잘했다. 오늘 나는 손주에게 친절하게 대답했다. 잘했다. 이런 식으로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우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기 긍정의 근육이 생깁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평가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을 비판한다면
그 비판이 정당한지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정당하다면 받아들이고 고치면 됩니다. 부당하다면 흘려보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자기 판단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 여러분을 칭찬한다면 그것도 객관적으로 봐야 합니다. 칭찬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그것이 사라졌을 때 무너집니다. 셋째, 자기 삶의 의미를 스스로 정의하십시오. 성공의 기준을 사회가 정하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자식의 출세입니까? 아니면 평온한 마음입니까? 건강한 몸입니까? 좋은 관계입니까? 각자 답이 다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저는 40이 넘어서야 비로소 제 삶의 기준을 명확히 세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언제라도 늦지 않습니다. 제 기준은 간단합니다. 오늘 하루를 정직하게 살았는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는가? 배울 수 있는 것을 배웠는가? 이 세 가지입니다. 이 기준으로 하루를 돌아보면 대부분의 날은 합격입니다. 그러면 저는 만족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정 욕구가 왜 노년에 더 강해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미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인정받지 못해도 내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미래가 짧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인정받지 못하면 영영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 불안이 생깁니다. 이 불안을 저도 느꼈습니다. 특히 90을 넘기고 나서부터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이 의미가 있었을까? 누군가 기억해 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때로는 외로웠습니다. 동료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났고 저를 기억하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때 느끼는 감정은 고독이 아니라 무의미함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바꿨습니다. 내 인생의 의미는 다른 사람의 기억에 있지 않다. 내가 살아온 순간순간의 충실함에 있다. 저는 제가 가르친 학생들을 기억합니다. 제가 쓴 글들을 기억합니다. 제가 사랑한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그 기억들이 저를 지탱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기억하든 안 하든 나는 내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누구의 기억 속에 남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마음 속에 명확하게 각인되어 있습니까? 만약 후자라면 여러분은 이미 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제가 본 많은 노인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자기 삶을 자식에게 증명하려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이렇게 희생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대부분 그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희생을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기 선택으로 희생했고 자식은 그저 그 혜택을 받았을 뿐입니다. 이것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여러 번 봤습니다. 명절날 가족이 모였습니다. 어머니가 음식을 차리면서 말합니다. 내가 이걸 다 준비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자식들은 수고하셨어요. 하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큰 감사를 원합니다. 더 깊은 인정을 바랍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그저 밥을 먹고 떠납니다. 어머니는 혼자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홀대를 받나? 하지만 이것은 어머니의 착각입니다. 자식들이 불효해서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자기 희생에 대한 보상을 자식에게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머니가 나는 내가 좋아서 음식을 만들었다. 가족이 모여 먹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내 기쁨이다라고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자식들의 반응이 어떻든 어머니는 행복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자기 인정의 핵심입니다. 내가 하는 일의 보상을 나 자신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남이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실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없으니까요.
대신 작은 감사에도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상치 못한 선물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완전히 고립되어 살아야 하는가? 다른 사람의 인정을 전혀 구하지 말아야 하는가? 아닙니다. 그것은 극단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다만 그 관계가 우리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은 삶의 양념입니다. 양념이 있으면 음식이 맛있지만 양념만으로는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진짜 영양은 자기 인정에서 옵니다. 그것이 주식입니다. 양념과 주식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80이 넘었는데 혼자 삽니다.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있고 남편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은 외롭지 않냐는 제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외롭죠. 하지만 고독하지는 않아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하지만 고독은 나 자신조차 낯선 거예요. 저는 저 자신과 친해서 고독하지 않아요. 이 말이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자기 자신과 친하다는 것. 그것이 노년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평생 외면했던 자기 자신과 대면하는 것. 그리고 그 자기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되면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사람, 즉 나 자신이 나를 인정하니까요. 그런데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평생 바깥을 향해 살았습니다. 일, 가족, 사회적 역할. 그것들이 우리를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사라지면 남는 것은 나 자신뿐입니다. 그 자신이 낯설면 공포스럽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대면하기 싫은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정년 퇴임 직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을 때 저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계속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읽거나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거나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내 삶은 의미가 있었나? 나는 좋은 사람이었나? 나는 행복했나? 이런 질문들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질문들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하루에 30분씩 조용히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고통스러웠습니다. 후회되는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잘못한 선택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조금씩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질 수도 했지만 배우기도 했다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이것이 자기 인정의 시작입니다. 완벽한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지만 애쓴 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면 다른 사람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나를 알고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의 칭찬이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판이 나를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도 않습니다. 나는 그냥 나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장점과 단점,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상적인 자기 이미지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만약 후자라면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우리는 이미 늙었습니다. 더 이상 완벽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우리로 충분합니다. 제가 본 가장 평온한 노인들은 자기를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주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느린 걸음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잊어버리는 기억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말했습니다. 나는 늙었어. 그리고 그게 뭐 어때? 이 담담함이 그들을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가장 불행한 노인들은 여전히 젊은 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머리를 염색하고
주름을 감추고 젊은이들의 유행을 따라하며 자기가 늙었다는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울을 볼 때마다 좌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울 속에 자기가 마음속에 자기와 달랐으니까요. 저는 80이 넘어서 거울을 편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을 보며 생각합니다. 아, 이것이 100년을 산 얼굴이구나. 이 주름 하나하나가 내 삶의 흔적이구나. 그러면 미소가 지어집니다. 자랑스럽지는 않지만 부끄럽지도 않습니다. 그냥 제 얼굴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정 욕구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존재에 대한 불안입니다. 나는 존재하는가? 나는 가치가 있는가? 나는 사라져도 되는 존재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통해 이 질문에 답하려 합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준다면 나는 존재하는 것이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안정한 토대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은 변하니까요. 오늘 나를 칭찬하던 사람이 내일은 나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의 존재 가치가 흔들린다면 나는 평생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내적 확신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인정과 무관하게 존재한다. 나는 태어났고, 살아왔고, 지금 여기 있다. 그것 자체로 나는 가치가 있다. 이런 확신입니다. 이것이 자리 잡으면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하지만 이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나는 가치가 있어 라고 주문처럼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자기 존재를 긍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저는 90이 넘어서 제 삶을 정리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회고록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 혼자 돌아보는 작업이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날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좋았던 날들, 힘들었던 날들, 평범했던 날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모든 날이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요. 심지어 가장 고통스러웠던 날들도 그것이 저를 성장시켰다는 것을요. 이 작업을 마치고 나니 저는 제 삶을 긍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의미 있는 삶이었습니다.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최선을 다한 삶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누가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삶의 의미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천천히 돌아보는 작업을요. 한 달에 하루, 아니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십시오. 후회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이것이 내 삶이다. 그러면 조금씩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가 자리 잡으면 인정 욕구도 조금씩 줄어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가장 중요한 인정, 즉 자기 인정을 받았으니까요. 다른 사람의 인정은 보너스가 됩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기 인정이 자기 만족이나 자기 기만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 인정은 정직한 자기 평가에 기반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실제로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바로잡아야 합니다. 자기 인정은 모든 잘못을 정당화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제 삶에서 잘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에게 충분히 시간을 내지 못했습니다. 일에 몰두하느라 아내와 자식들을 소홀히 했습니다. 이것은 제 잘못입니다. 저는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사과했습니다. 완전히 보상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인정하고 미안해했습니다. 이것이 정직한 자기 인정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합리화합니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상황이 그랬어. 나는 피해자야.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이것은 자기 인정이 아니라 자기 기만입니다. 진정한 자기 인정은 자기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자기의 어두운 면을 보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피하면 우리는 평생 불완전한 자기 이미지와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와 실제 자기 사이의 간극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차라리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이 낫습니다. 고통스럽지만 일시적입니다. 그 고통을 통과하면 진정한 평화가 기다립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왜 우리는 노년에 더 인정받고 싶어질까요? 그것은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잃으면서 존재감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래가 짧아지면서 지금 당장 인정받지 못하면 영영 기회가 없을 것 같은 불안 때문입니다. 이 욕구 자체는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 외부의 인정만 추구한다면 우리는 평생 배고픈 사람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인정은 불확실하고 일시적이니까요. 하지만 만약 우리가 내적 인정 체계를 만든다면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자신의 기준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스스로를 칭찬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둘째, 다른 사람의 평가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셋째, 자기 삶의 의미를 스스로 정의하십시오. 넷째, 자기 자신과 친해지십시오. 다섯째, 자기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긍정하십시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자기 존재를 긍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인정과 무관하게 가치가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리 잡으면 인정 욕구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인정을 덜 바랄수록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저는 100년이 넘게 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다른 사람의 손에서 나를 해방시킬 때 옵니다. 그리고 그 해방은 자기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나를 가장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도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나를 가장 사랑해야 하는 사람도 나 자신입니다. 이것이 이기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존중입니다.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제대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인정에 흔들리지 않고 담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답을 알려드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살아보니 이렇더라는 것을 나눴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답은 여러분이 찾으셔야 합니다. 저는 다만 옆에서 가볍게 손짓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사는 삶과 자기를 인정하며 사는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불안하고 후자는 평온합니다. 전자는 외부에 의존하고 후자는 내면에 뿌리를 둡니다. 전자는 조건적이고 후자는 무조건적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선택을 미루지는 마십시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선택을 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기다리며 불안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자기를 인정하며 평온하게 살 것인가? 이 선택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결정할 것입니다. 저는 늦게나마 자기 인정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 후반부를 평화롭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가끔 올라옵니다.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그 마음에 지배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런 마음이 드는구나 하고 관찰할 뿐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은 파도처럼 지나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인정 욕구를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에 더 깊은 확신, 즉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을 심으면 됩니다. 그러면 외부의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처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인정을 받지 못해 괴로워하고 계신다면 잠시 멈추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칭찬인가? 아니면 내 마음의 평화인가? 만약 후자라면 여러분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실천할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 용기를 내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오늘 나는 잘했다. 단 한 가지라도 찾아서 칭찬하십시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하십시오. 일주일, 한 달, 1년. 그렇게 계속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깨달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의 인정이 없어도 괜찮다고. 나는 나를 인정한다고. 그날이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자유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저는 이제 이야기를 마칠 시간입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만 한 사람의 경험을 나눴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시선 속에서 나를 찾지 마시고 내 안에서 나를 찾으십시오. 그것이 제가 100년을 살며 배운 가장 큰 지혜입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독은 무료이고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